봅시다. 2번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3번하고 4번하고 비교해서 할 거거든요. 자, 3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3번 명반. 3번 명반은 병원 관련 사업을 하는데 뭐 크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하게 의사 한 명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재미를 잠깐 봤지만 현재는 조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입니다. 자, 명반을 갖다가 2번하고 비교해서 한번 본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일단은 보기에, 자, 첨부가 보피를 보고, 괴월을 보면서 삼방의 록존을 봤죠. 자,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3번이 더 좋아 보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성을 많이 봤다라고 무조건 좋다, 길성을 많이 못 봤다라고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2번, 3번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번 명반이 3번 명반에 비해서 길성을 조금 덜 보긴 했지만 한마디로 일관성을 갖다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일관성을. 자기 라인을 딱 잡고 갈 수가 있다고. 자, 3번 명반.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 3방사성에서 길성을 금방 이야기를 갖다 했고요. 자, 관록궁에서 봤을 때 3방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길성은 그렇게 없지만 쌍록을 보죠. 차상항공 해가지고. 자, 신궁이자 제백궁에서 보더라도 쌍록을 보고 다른 어떤 필승의 회전은 없지만 일단 쌍록을 갖다 봅니다. 어쨌든 그러고 천이궁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염정칠살의 보필과 개월의 창곡을 보면서 삼방에서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성을 많이 댔고 있다라는 거. 그러고 염정칠살은 뭘 봐야 돼요? 일단 화록록자는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길성들을 봐야 되는데 록은 저 멀리 있으면서 저 탐낭의 어떤 그 묘광지가 아니고 하남지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급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명격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명반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봐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폭덕궁을 보시면요. 하나는, 그 탐낭의 권을 쥐고 있고, 하나는 록을 갖다 쥐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한 사람은 신궁이 관록궁에 있고요. 한 사람은 신궁이 제백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분위기가, 한 사람은 또 명궁에서 천괴를 쥐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급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자, 신궁에 제백궁에 있는지 관록궁에 있는지 이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방향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요. 자, 형이상으로 갈 때는 제백궁에 있습니까? 관록궁에 있습니까? 당연히 관록궁이지. 그러고 자, 폭덕궁에 록이 아닌 권을 갖다 쥐고 있고요. 예. 그리고 명궁의 입장에서 살성과 공망을 갖다 봤다라는 거. 이거는 형이상으로 갈 가능성을 갖다 일단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2번 명반하고 3번하고 딱 이렇게 펼쳐 놓는다면, 자, 2번 명반은 훨씬 더 어떤 전문성, 형이상학성, 이런 식으로 가고, 3번 명반은 오히려 실질성 이쪽으로 가는 명반이다. 요걸 갖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되시겠죠? 그러면, 3번 명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향성을 2번하고는 조금 다르게 일단은 잡아주겠지만, 3번 명반이 이 명반도 형이상학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왜? 불안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반의 구조상 물질을 갖다 탐하는 명으로 사업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명이지만 일단은 만약에 내가 가능하다면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런 쪽보다는 전문성으로 일단은 가는 게 일단 훨씬 더 유리하다고. 왜? 뭔가 길한 듯 하지만 그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요. 일단 뭡니까? 보필이 펼쳐져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록이 내가 지고 있지 않고 록존이 내가 지고 있지 않고 삼방에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또 평지에 있는 천상이 화성, 살성과 대동시키고 있습니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잡고 가기에는 좀 불안정한 어떤 그런 형태가 된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도 3번한테는 나름대로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흐름에서 뭡니까? 가장 괜찮은 운세는 어디입니까? 예? 진궁? 진궁 왜요?
쌍록협. 쌍록협을 보셔야 돼요. 자, 3번 명반에서 일단은 쌍록협을 봐야 돼요. 쌍록협을.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진궁이 이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돈을 조금 벌 수 있는 시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55세니까 4대안 넘어가서 5대안으로 지금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미 4대안 들어가면서 재미를 크게 못 봤어요. 4대안부터 계속 4대안 후반부부터 재미를 갖다 못 봤거든. 자, 그러면 자, 질문 들어갈게요. 진대안이 괜찮았던 이유, 그 다음에 4대안이 차상항공이지만 쌍록을 보는 중에 불안정했던 이유, 그거는 길승을 봤다 살승을 봤다도 있지만 그 정상들의 경향성에 있다라는 거, 요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3번 명반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진대안 한번 봐보세요. 솔직히 진대안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약간 뭐 부족하지 않나요? 쌍록으로만 이건 해소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이미 거문 자체가 평지고요. 타라와 천요를 달고 있습니다. 백궁에서 천동이 들어오고 삼방에서는 길성 지금 없습니다. 다만 쌍록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 어떤 돈을 조금 잡아나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특히 쌍록이 들어올 때 그 쌍록도 어떻습니까? 천상의 화성과 록존이고, 자, 잔이 탐낭이 한마디로 직업하고 있는 록이라고. 약간 조금 부실한 록이라고, 부실한 록. 되시겠죠?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자, 진궁에서 뭡니까? 그래도 그나마 돈을 조금 잡아나갈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쌍록은 금방 이야기했고, 원국이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원국이. 만약에 원국이 저 정도라도 안 되면 진대안 가더라도 그렇게 재미 못 봐요. 재미 보기 힘들어요. 일단은 원국이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진대안에서 뭔가 잡아먹을 수 있을 거리가 있다. 요거 하나 하고요. 근데 요것만으로도 안 돼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문이기 때문에 돼요. 거문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떤 그게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있는 통이 있는데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릇 크기도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그 용기의 재료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압력을 너무 많이 주면 터져버려요. 자, 이 3번 명반이 그렇다고 압력을 너무 많이 주면 이거 터져버려요. 이거는 용기가 그렇게 크고 단단한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소극적이고 살살 조금만 이렇게 담아줘야 돼요. 압력을 조금만 가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 거문으로서 담아주는 거하고 천상이긴 하지만 백궁의 무파거든요. 무파상으로 담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무파상으로 담아버리면 넘쳐버린다고. 자, 거문으로 담으면 조금 모자란 듯 담기 때문에 그냥 그거만큼은 내가 먹을 수가 있다고. 자, 조건 두 개죠. 첫 번째, 원국에서 길승들을 다 봤어요. 보필과 괴월과 쌍록을 봤어요. 사성항공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살승도 같이 있고 록이 조금 불안정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릇이 그렇게 단단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사살 조금씩만 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런데 운세에서 지금 첫 번째 기회가 왔던 게 거문이 쌍록을 달고 있는 거. 자, 두 번째는 지금 사궁에서 관록궁에서 천상이 쌍록을 보는 것. 무파상. 그럼 이 두 개의 대운이 정말 어떤 비교되는 어떤 그런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임팩트가 강한 것은 당연히 사궁의 무파상 조합이 임팩트가 강하게 돼요. 이거는 욕심을 부리게 된다고, 확장하게 된다고, 크게 규모를 키우게 된다고. 조금씩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으시고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으시고요. 진대안하고 사대안만 보세요. 진대안하고 사대안만. 그래서 원국의 그릇에서 이 정도의 암시에서는 오히려 약간 부족한 듯한, 모자란 듯한 어떤 거문의 적극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듯한 거문의 쌍록을 갖다가 저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때 조금씩 먹을 수 있다. 오히려 임팩트가 강한 무파상 조합에서는 너무 강하게, 너무 크게 밀어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터져버린다. 이걸 보시면. 예. 그러면 이때 그 진대안에서 예.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한다. 예. 1번은 하려고 한다. 예. 2번은 키우려고 한다. 예. 확장하려고 한다. 예. 그러면 이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그죠? 사업은 해요. 하는데 이러한 운세가 되면 금방 하더라도 조그만하게. 이거는 지금 예. 문제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그쵸? 원 부분에서 예. 크게 더 크게 하고 싶다. 안 되지. 말려야지. 이 상황에서 그냥 그렇죠. 근데 요 운세 되면요. 자기가 마음을 크게 안 내요. 잘. 원래. 근데 뭐 간혹 그런 사람도 동의사주 중에는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말려야 되겠지. 하지만 운세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검은 운세에서는 오히려 딱 어떤 그 마음을 거칠애적인 면으로 크게 내기보다는 실속 위주의 조금 작게 착착착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마인드 자체가. 되시겠죠?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사대안이 오면 그때는 크게 하고 싶네요. 그렇죠. 사대안이 오면 화성, 도화가 같이 일죠. 일단 정성조합 자체가 무파상 조합이죠. 무파상 조합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좀 더 적극적인 대시를 하는 운세라고. 그죠? 거기다가 도화와 화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거칠애적인 면이, 외형적인 면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거라고 이게 지금 사운세 자체가. 그러면 이때는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조금 괜찮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히려 줄이시고 아니면 오히려 조금 이렇게 이건 조금 그걸 자제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잘 안 돼요. 운세가 이렇게 들어오면 마음을 자꾸만 좀 크게 내게 된다고, 일을 벌리게 된다고. 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명반 한번 볼게요. 자, 2번, 3번, 4번은 다 첨부가 있는 명반인데 비교적 2번, 3번 명반에 비교해가지고 4번 명반 있잖아요. 4번 명반은 조금 다른 명반이기 때문에 격격 차이가 조금 나는 명반입니다. 격격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뭔지를 갖다 잠깐 보면서 또 운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까지를 갖다 한번 볼게요. 자, 4번 명반 첫 번째 명궁에 천형이 있습니다. 천부가 있으면서 3방에서 길성을 갖다 보기는 했지만 짝성으로서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됐죠? 근데 지금 제백궁에서 보면 3방에서 역시 잡히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관록궁에서 봤을 때 역시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천이궁으로 보면 뭔가 잡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염정칠살에 좌보오필을 갖다 봤어요. 그래서 좌보오필이 지금 들어오죠. 자, 이거는 염정칠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록까지 같이 끌고 들어오고 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염정이 바로 록을 쥐고 좌보오필을 갖다가 봤으면 최고 좋았겠죠. 그게 최고 좋았겠지만 일단 어쨌든 요 천이궁 이거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명은 2번, 3번 명반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떨어져 버려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DJ, 보조를 갖다가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벤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격이 떨어진다고 현격하게 천격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2번, 3번 명반에 비하면 2번이 그래도 라인을 잡아가는 명이고요. 3번 명도 나름대로 라인을 잡았지만 약간 굴곡을 갖다가 조금 치는 명이고요. 4번 명반은 약간 라인이 조금 불투명한, 라인이 조금 서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조금 불안정성이 조금 큰 어떤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명궁과 신궁과 복덕궁을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처궁도 봐야 되겠죠. 여명이니까. 자, 명궁에서 봤을 때 일단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 복덕궁을 보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지금? 복덕궁에 4번 명반에 탐창탄곡이 되어 있잖아요. 탐창탄곡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거는 일단은 이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마음가짐 이런 것들, 우리 아까 전에 맨 처음에 1번 명반 봤을 때 그런 게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도 역시 탐창탄곡이 일단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신궁 한번 봐볼게요. 그것도 비중 있는 부처궁에 있네요. 부처궁에 있는데 무곡 타군이 자, 화기를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건 좀 상당히 좀 치명적입니다. 자, 근데 자, 뭐를 봤습니까 지금? 도화를 봤습니다. 도화를 다 봤습니다. 홍난천이 천효를 다 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궁에서 도화를 다 보고 그것도 사화가 화기로서 도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들어갈게요.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명반을 보실 때요. 명반을 보실 때 이 사람이 도화의 에너지가 돌고 있는지 없는지는 첫 번째로는 뭘 봐야 돼요? 정성으로 봐야 되겠지. 정성으로서 1도화는 뭡니까? 탐나. 2도화는 염정 아닙니까? 일단 이러한 경향성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천효, 홍난, 천이가 얼마나 일고 있는지. 자, 명궁과 신궁이나 복덕궁에서 일고 있으면 가장 좀 크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 없더라도 다른 궁에 있더라도요. 이 도화가 일고 있는지 안 일고 있는지를 갖다 봐주셔야 돼요. 그럼 일고 있다면 바깥에서 일고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영향력이 생기게 돼요. 대신에 명궁이나 신궁에 있는 것보다는 떨어지기는 하겠지. 하지만 그거는 결국엔 12궁 전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의미하기 때문에 도화가 일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보듯 도화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봐야 된다고. 그러면 외국으로 빠져있더라도 살아있다면 이 사람한테 그러한 경향성을 띠게 된다고요. 대신에 그 정도는 명궁이나 신궁에 있는 것에 비해서 좀 작기는 하겠지. 그러면 도화가 살아있다 죽었다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정성이 어떤 정성인지, 그 도화를 살려주는 정성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는 록이나 기가 있으면서 그걸 갖다 얼마나 부추기고 있는지를 갖다 봐야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일단 신궁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도화의 영향권에 상당 부분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일단.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파군입니다. 파군. 실제로 칠살, 파군, 무곡 이런 정성들 같은 경우는요. 도화에 조금 잘 현혹되지 않은 별들입니다. 하지만 파군 같은 경우는요. 자파상도 도화를 보면 아주 파격적인 연애 이런 걸 약간 논하고, 왜냐하면 파군 같은 경우는 삼방에서 탐낭을 보게 돼요. 탐낭을 보기도 하면서 파군이라는 의미 자체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짝이라는 의미가. 내 파트너 아니면 내 조각, 내 자식. 그래서 파트너, 배우자의 의미가 있다고, 이미. 짝. 그래서 겸지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파군 같은 경우는 다른 무곡이라든지 뭐 이런 별들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칠살이나 이런 별들하고는. 그래서 파군은 저렇게 도화를 보게 됐을 때 도화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뭘 봤습니까? 문창, 그 다음에 천월을 같이 봤습니다. 쟤네들은 도화를 봤을 때 어떻게 된다? 변질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명궁의 효과 3방 가정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주변에서 조금만 받쳐준다면 나쁘지 않은 형태로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관록궁에서 도화를 보기는 하지만 일단은 복덕궁과 신궁에서 너무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방향성을 또 그쪽 방향성을 좀 타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뭐 도화를 친다고 무조건 그러면 안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런 방향으로서 예술적인 면으로서 성격이 되면 고급 예술을 갖다가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자,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명에서 지금 잡아주는 면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라인이. 그러면 자, 일단 22세에서 31세 대운을 한번 봐봅시다. 4대한. 자, 이 대안은 한마디로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조금 불안정한 대안입니다. 나름대로 안정성을 찾고 조금 방향성을 갖다가 찾아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시기가 일찍부터 지금 들어왔어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조금 비중 있게 신궁 아닙니까? 신궁. 거기다가 화기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동이 있으면서 삼방에서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묘대안에 잡아주는 거 역시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명은요. 자, 저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자, 5대안도 마찬가지지만, 사, 진, 묘로 가면서 뭔가 안정성을 갖다 찾기가 힘들어요. 방향성을 제대로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거는. 그럼 일단은 여명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 남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일단은 이 명에는 부처궁과 신궁이 같이 있으면서 화기까지 같이 있는 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덕궁에서 탐상탄국이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 같은 경우는 불러들였다가 깰 가능성이 커요. 원국이 천부 아닙니까? 그리고 대궁에서는 어느 정도 격을 갖다 짰고 근데 도화가 일찍부터 많이 팽팽 돌고 있습니다. 저 때는 분명히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 명은 일찍 불러들여서 깰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깨고 나서 조금 힘겹게 조금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패턴을 갖다가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은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 3, 40대의 이 패턴에서 조금 안정성을 좀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묘대안에서도 조금 잡아줬으면 너무 좋을 뻔했는데 묘대안 한번 봐보세요. 진대안이 별로 그렇게 탐탁잡게 보이는 건 여러분 바로 보인다 아닙니까? 거동조합의 살성들만 냈다 봤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자, 묘대안 한번 봐보세요. 묘대안은 뭐 때문에 안 좋아요? 대궁의 탐창탄국 때문에 안 좋아요. 탐창탄국 때문에. 그래서 이 명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축대안 넘어가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느냐? 예, 그거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그죠? 저 때를 뭐 운세를 운운하기는 너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축대안 들어가면서 삶의 안정을 갖다 조금 찾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아까 전에 그거하고 비슷하다 아닙니까? 2번 명반을 갖다 보더라도 미대안 넘어가면서 그 포인트를 갖다 잡아가지고 올리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2번 명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4번 명반하고는. 2번 명반하고 4번 명반하고 다른 게 뭐냐면 2번 명반은 뭔가 일관성, 라인을 잡게 만들어요. 됐죠? 자, 4번 명반 같은 경우는 일관성,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다 아닙니까? 원국이 안정적이면 대운 볼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운의 영향력이 적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인 플랜을 갖다 짜기 때문에 대운끼리 연계성이 조금 더 커져요. 그러니까 4번하고 2번하고 비교한다면요. 2번 같은 경우는 앞뒤 대안의 연계성이 조금 더 완만하기는 하지만 연계성을 좀 더 크게 지녀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딱딱 떨어지는 의미가 연계성이 조금 떨어져요. 왜? 4번은 원국 자체가 이미 조금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딱 대운을 읽을 때도 2번 같은 대운을 갖다 읽을 때는 굉장히 조금 완만한 곡선을 조금 그리면서
좋든 안 좋든 연계성을 갖다 좀 크게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명반을 볼 때는 딱 보면서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 대안마다의 기lum을 갖다 좀 더 읽어줘야 되겠구나. 요걸 갖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4번 명반 같은 경우 축대안 들어가면 괜찮기는 하지만 자 저기 인대안 들어가면서 좋은 의미가 연계해가지고 축대안과 연계해가지고 크게 일어나느냐 하면 그 정도가 그렇게 조금 작다라는 거죠. 거기 2번 명반에 비해서.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체감하기로는 그래도 조금 곡선이 상승하는 시점은 인대안 들어가면서 조금은 나아져요. 확실히 나아진다라고 체감하는 시기는 축대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2번 명반 읽을 때는 뭐예요? 신대안 들어가면 미대안에 대한 어떤 경향성을 갖다가 상당 부분 여기서는 인지하게 돼요. 인지하게 된다고, 상당히.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예를 들어서 미대안의 사장, 지구는 평정으로 세가 사장이 된다면 2번 명반입니다. 사장이 된다면 신대안에 들어가면 부장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라인을 다투고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4번 같은 경우 회사 직장이라고 치면 똑같이 비유를 할게요. 축대안에서 사장이라 하더라도 인대안에 들어가면 부장 자리까지 못 올라가요. 그 밑에서 빌빌빌 대고 있다고. 아직 라인을 못 잡고 그 밑에서 한 과장 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물론 이제 조금 더 나아지기는 하겠지. 그래서 라인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갖다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2번 라인이 축대안에서 좋은 거 하고요. 자 4번 라인이 죄송합니다. 2번 명반이 미대안에서 좋은 거 하고요. 4번 명반이 축대안에서 좋은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납니까? 이미 그릇에서 차이가 난다 했다 아닙니까? 자, 뭔 말인가 하면 4번 명반 같은 경우는 부처궁이자 신궁인 저곳하고요. 그 다음에 복덕궁의 저곳에서 이미 이 사람의 그릇 자체가 그 복을 크게 누릴 어떤 그런 그릇이 지금 안 된다라는 게 이미 판별이 되었어요. 자, 신궁은 어디를 나타내는 겁니까? 신궁. 인생의 후반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4번 명반 같은 경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저 무곡화기에 도화의 어떤 그 색깔이 더 많이 묻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체 스케치로 봤을 때 이 명반은 대운을 세세하게 안 보더라도 인생 전체로 봐가지고 뒤로 갈수록 저게 많이 데미지가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섞어 볼게요. 느지막하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느지막하게 조금 장사 같은 거 해가지고 조금 손님을 끌 수는 있겠죠. 그럼 그 장사는 어떤 장사? 동화 장사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는 뭐냐면 면격에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먼저 간파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특히 4번 명반을 보면서 4번 명격에서 신궁이자 복덕궁에서 그 불안정함이 명반에 후반부 가더라도 좋아지는 우세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좋아지는 우세는 아니죠. 그 우세에서 그렇게 크게 좀 받아먹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한번 강조를 갖다가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만약 이게 예. 그 사범명상이 남자님이라면요. 우리가 그래서 신궁을 예. 그쪽을 이제 그렇게 여자니까 그렇게 지금하지만 남자라도 좀 비중 있게 보기는 하는데요. 여자보다는 덜 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기 신궁이 그러면 부처궁이 안 들어갔다면 문제는 좀 달라지겠죠. 남자 여자가. 근데 신궁으로 저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라 하더라도 저기 화기의 어떤 강력한 도화와 화기의 강력한 세력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공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직업들이 방향성이라면 계속 이런 직업에서 돌아가는 게 예, 그렇죠. 그 방향성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신궁에서 도화를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거기 사화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사화가 붙어있다라는 것은 좋다 안 좋다의 측면을 떠나서 여기 지금
도장을 찍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액센트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화 중에서도 록군 과기가 있는데 록보다도 비가 훨씬 더 액센트가 더 커요. 자, 거기다가 몸신자의 신궁이 거기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냥 그 기본적으로 명궁이 제일 크기는 하지만 또 저기 신궁이자 화기가 있는 저 부처궁이 너무 포인트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크게. 그러다 보니까 이명반은 저기에서 조금 벗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